세상에 저런 데야. 탈북자로 추정되는 남녀 29명이 수업 직전인 9시 5분 전 마치 출근하듯 학교 연문으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북송이 당한다 이럴 바에는 도망치든가 심지어 면도칼이나 약, 쥐약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좀 어떻게 찾은 거예요? 저희 동네 제가 한국으로 가려고 결심한 후에 계속 수소문 했었어요. 저보다 먼저 갔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연락을 했었거든요. 그분이 한국에 정착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갈 수 있는 브로커를 소개시켜갖고 네. 이제 제가 화령에 오게 된 거예요. 그때 화령에 와서 만난 게 김유미 씨를 만난 거예요. 제가 그때 처음 만나게 됐어요. 네. 예. 그래서 이 채원 씨와 유미 씨의 세계관이 여기서부터 이제 만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게 네. 활용해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억척스러운 이 두 여인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분이 활용해서 만나서 활용에 잠시 머물다가 이제 브로커 분의 이제 지시를 받게 되는 거죠. 네. 베이징으로 와서 한 민박 집으로 오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같이 기차 타고 택시 타고 어찌어찌 이동해서 그 브로커가 불러준 주소대로 북경의 한 민박집에 유미 씨와 채원 씨가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이 두 분이 도착하자마자 민박집에 두 사람 말고도 한국행을 원해서 모인 분이 자그마치 20여 명이나 넘게 그 민박집에 모여 있던 겁니다. 거기 뭐 뉴스 호스텔이나 뭐 이런 거 20명이 넘는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두 분도 몰랐던 거죠. 유미 씨도 그때 그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탈북하게 될 줄 몰랐죠. 저는 당연히 몰랐죠. 다 비밀리에 그렇게 되고 저희는 20명은 없지. 가서 브로커 지시 따라 어디에서 내려가지고 어떻게 오라 이렇게 수시로 통화를 하면서 그 당시에 채원 언니가 핸드폰이 있었어요. 맞아요. 회색으로 돼 있는 거. 네.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지시를 언니가 받으면서 저는 쫄래쫄래 따라가서 집에 딱 갔는데 이쪽 방은 여자들이 있고 또 저쪽 방은 뭐 남자분들이 있고 그리고 브로커 비스무리한 사람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딱 보니까 한 2주쯤 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만 가는 게 아니구나.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그 민박집에 모인 사람은 여자 23명, 남자 6명, 총 29명입니다. 자, 29명. 도대체 왜 이렇게 집단으로 탈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시기적으로 보면은 그때가 가장 집단 탈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수가 일단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한두 명만 탈북시키게 되면은 뭐 조용히 체포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차라리 집단 탈북을 할 경우에 이게 그러다 적발되면 이제 국제적인 뉴스가 되고 또 인권 문제로 크게 부각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공안이 막 덤벼든다 할지라도 일단은 그 사건 자체가 미디어에 반드시 보도가 됩니다. 그럼 전 국부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고 그때가 마침 또 뭐였습니까? 중국이 또 뭐 올림픽 하느니 뭐 이래가지고 세계 눈치를 좀 볼 때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허점을 찌른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을 노리고 그냥 대량으로 탈북을 좀 시킬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그 스페인 대사관에 탈북민들이 진입했던 사건. 이 사건을 보면은 그 당시 아주 전형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중국의 간할권이 미치기 어려운 대사관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집단적으로 들어가면 언론들이 다 이미 외신이라든가 이런 데가 다 건너편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섭외까지 모든 끝내놨죠. 장면을, 네, 모든 장면을.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나중에 저렇게 뭐 현장에 있는 중국 공안은 지금 뭣도 모르니까 막 잡고 있는데 사실 일단 진입만 하면 함부로 할 수 없는 이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 6가족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저 당시에 이렇게 취재를 해보니까 그냥 탈북민들이 여기저기서 모이신 분들이 들어간다는 거하고 특히 아기가 있는 가족이 있다 이러면 외신들이 관심 갖는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중국 공안도 이제 그 부분을 터치를 못한 거예요. 이게 25명 대규모 인원이 들어간 게 머리 굉장히 잘 쓰신 거예요. 스페인. 첫 번째 게 뭐냐면은 요 이전만 하더라도 이제 베이징에 있는 외교 공관 같은 경우 대사관이죠. 그 공안들이 이제 그 형식적으로 한두 명밖에 안 서 있었거든요. 25명이 와르르 들어가 버리면 한두 명이 이거 속소 못 치게 되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죠. 못 잡죠.
그러니까 대사관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탈출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소문이 돌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 당국도 이제 앞에 이제 진짜 한두 명 형식적인 공안이 아니라 무장 경비병력을 세워버려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대사관이라든지 못 들어가요. 그럼 어디에 가냐?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국제학교로 그럼 들어가자. 떠오른 거죠. 그러면 채원 씨의 경우에는 이게 뭐 국제학교나 뭐 대사관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더라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중국에서?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그냥 저희는 원래 그냥 브로커가 전날에 원래는 어디 뭐 영사관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네. 그쪽이 뭐 갑자기 경비가 너무 삼엄해져가지고 아마도 다른 데로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쪽에 이미 많이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저도 원래 몰랐었어요. 그렇게 한국국제학교를 선택한 뒤에 안전장치까지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유미 씨, 그 안전장치가 뭐였나요? 이제 저녁에 그 전날 저녁에 남자분들을 위주로 해서 브로커가 불렀어요. 그래서 한 2가지가 있었는데 사전 답사를 이제 국제학교를 힘 좀 쓰는 남자분들을 데리고 밤에 갔다가 왔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좀 남자분들 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들어가서 문을 열고 만약에 문을 못 열린다 하면은 뭐 쇠살상을 끊는 그거 첫 번째 준비하고 그다음에 사다리 이런 것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나 뭐 이제 어린이, 아기도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같이 가야 된다 해가지고 첫 번째 돌파해야 되는 조가 있었고 그다음에 중간에 어르신이나 아이들, 이 가족을 챙기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 마지막에 밀면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네. 나름 확 밀면서. 네. 그래서 처음에 갔던 사람은 어떻게 알았는지 교장실까지 갔더라고요. 그런 계획을 짜가지고 들어갔었죠. 근데 어떻게 그런 극비리의 작전인데 그게 이렇게 보도가 되게 돼요? 기자가 있 그게 이제 제가 막 거의 제가 뒤쯤에서 뛰었는데 막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남자 2분이 사진기로 계속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전해 듣기로는 무조건 그런 모습이 시위하고 울고 막 이런 모습이 방송으로 나가야 된다고. 뭔가 사진을 찍는데 근데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다른 결은 여기 있어요. 네, 없어요. 목표는 척이에요. 사진을 찍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브로커가 기자를 섭외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그죠? 네. 순수한 브로커 장사꾼들이 아니라 그때는 이미 인도주의 활동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국제적인 네트워크까지 가신 분이 있어서 국내 언론이 아니라 국제적인 영향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일본계 외신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AP라든가 이런 통신사들이 요원들을 파견해가지고 취재를 했어요. 자, 사실 그곳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이제 생과 사를 가르게 된 아주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그 긴박했던 일촉즉발의 상황이 카메라에 그대로 담겼는데요. 2004년 10월 22일 탈북민 29명의 북경 한국국제학교 진입 현장 함께 만나보시죠. 이게 이제 이 벌판을 가로질러서 세상에 저런 데야. 탈북자로 추정되는 남녀 29명이 수업 직전인 9시 5분 전 마치 출근하듯 학교 연문으로 들었습니다. 기자들이 그냥 저 안에까지 같이 들어갔었네. 아이고. 저기 앳되다. 완전 앳되네. 포위 당했구나 지금. 어머, 다 기억나. 다 기억나시겠죠. 몸이 봐. 진심일 것 같아요. 네. 조마조마합니다. 저기 목숨 걸고 뛰어들어갔고요. 죽겠다라는 얘기가 농담이 아닌 걸 지금 알겠습니다. 그때 심경 생생하시죠? 저
잠깐 잊고 살았는데 영상을 보니까 너무 생생해요.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고 그리고 저 길을 따라서 갈 때는 엄청 멀어 보였어요. 엄청 멀어 보이고 그 답답해야 되고 언제 가지 저기까지 가는 도중에 잡힐까 봐. 어떤 또 이게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이 될까 봐 정말 너무너무 걱정을 하고 그리고 채원 언니가 제일 뒤에서 긴 머리가 채원 언니야. 제일 뒤에서. 빨리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해줘야 되는데 빨리 안 와가지고 야 언니 어째 빨리 안 오는가 하고 그 서로 챙겨주는 그때는 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정말 대화도 대화 서로 뭐 이런 대화라는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브로커가 항상 얘기했어요. 나고자가 없어야 된다. 네. 무조건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여야 된다 해가지고 서로 이제 챙기고 그렇게 가야 됐었어요. 야, 지금 새록새록 생각나는 게 막 눈물 나네요.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정신도 없었어요. 들어가고 나서야 드디어 들어왔구나 생각했는데 너무 정신없어. 팔이 안 떨어져 가고요. 이게 느낌에 속으로만 빨리 가야지 그냥 안달복달하고 그냥 너무 긴박했던 것 같아요. 여기 뒤로 처지신 게 발이 안 떨어져서 이제. 네, 진짜 이게 내가 몸은 앞으로 나가는데 팔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사실 걱정했던 것보다는 사실 수월하게 좀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게 들어가셔가지고 바로 그냥 교장실로 그냥 곧장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조가 그 인도를 했잖아요. 저희를 막 이렇게 사전 답사했던 조가 가가지고 야 여기 교장실이다. 여기서 무조건 버텨야 된다 해가지고 우르르 밀고 들어가는데 교장님이 계시는 거예요. 교장님이 계시는 거예요. 교장님은 얼마나 당황했을까? 얼마나 당황했을까? 너무 죄송한데 그때는 뭐 안 보였어요. 그냥 있구나. 무조건 이 사람한테 우리는 빌어야 된다.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다 해가지고 살려달라고. 우리는 한국으로 가야 된다. 이러면서 상상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교양 선생님은. 갑자기 막 그랬죠. 학부모들이 이렇게 몰려올 리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 학부모들이 이렇게 단체로. 그리고 뭐 나가란 소리도 안 하셨어요. 놀래가지고. 선생님이. 그런데 나가랄까봐 절대 안 나갈 겁니다. 안 나갈게요. 한국으로 보내주시오. 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웃을 상황이 아닌 게 뭐냐면은 맞지. 지금 그렇지. 교장실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장 선생님과 또 이 탈북민 여러분들과 약간 대치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대치가 30분 동안 이어지고 있던 그때 난리가 난 거예요. 불청객이 들어왔어요. 뭐가? 중국 공안들이 지금 학교에 들어간 건데 무장 공안들이 이게 영사관 대사관과는 달라요. 영사관 대사관은 이제 치외 법권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중국이지 않습니까? 중국 공안이든지 중국 관계자가 못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한국 국제학교니까 중국 땅이거든요. 그래서 현지 법상 중국 공안과 중국 당국자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여기 영사관이 외교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 공안이 그것도 무장 공안이 학교 안에 딱 들어왔어요, 지금요. 지금 여차하면 지금 강제 북송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 순간에 무장 공안을 보니까 기분이 어떠셨나요? 그때는 기분이라기보다도 야 이거 잘못됐구나. 그럼. 그냥 잘못됐구나.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나이가 있는 분이 절대 나가라고 해도 나가면 안 되고 끄집어내도 안 된다고 서로 우리가 이렇게 부둥켜 안고 그렇게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그런 결심까지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막 이렇게 와서 지켜보고 그러더라고요. 도간에 든 쥐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교장님 역시 경황이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제일 경황이 없으실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이나 학교 당국 입장에서도 난감하죠. 갑자기 우리 탈북민 여러분들 들이닥쳤죠. 무장한 중국 공안들이 학교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근데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게 기자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게 안전장치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교장실 바깥 그 복도 유리창에서 중국 기자들과 한국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그걸 찍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장한 공안들이 언론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탈북민들을 붙들고 연행해서 끌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것도 조마조마했어요. 중국 공안이 뭘 그렇게 외신을 신경 썼다고. 왜냐면 당시 이제 중국이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고 국제사회의 눈치를 중국이 보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국제학교에 헌법상 한국민이 살겠다고 가서 교장 선생님이랑 평화롭게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공안이 끌어낼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중국 땅이긴 하지만 엄연히 이 학교는 중국 한국 국제학교 소유의 부지예요. 교장 선생님이 이 사람들 끌어내라고 하지 않는 한
중국 공안이 가서 끌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안들이 지켜만 보고 있었던 거죠. 물론 중국 공안, 평소 중국 공안이면 붙잡러 가죠. 붙들려 가고 끌어내지만 기자들이 그 모습을 찍고 있었잖아요. 비단 그것뿐만 아니어서 또 하나의 이유가 또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단으로 국제학교에 진입하기 불과 4일 전 2004년 10월 18일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한 법안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 법안이 뭐냐면 바로 북한 인권법입니다. 그때가 미국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중국에서는 올림픽을 개최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올림픽이 보이콧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올림픽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보이콧됐고 거기다 보복으로 또 LA 올림픽이 보복이 됐거든요. 아, 서로 안 가주는 그렇죠. 거. 근데 괜히 이게 사건이 커져가지고 또 그런 일이 벌어질까? 올림픽이 열린다고 쳐요. 그럼 외신 기자들 달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 평화에 젖은 올림픽이 아니 인권 탄압하는 이런 중국에서 열려? 그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네라고 해서 그걸 보도하기 시작해봐요. 그럼 아주 짜증나는 상황이 있거든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그렇죠. 상황이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러니까 중국의 위대함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피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깨끗하게 해결을 하려고 네. 아마도 그때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기획하신 분들이 탈북 기획하신 분들이 그런 상황을 잘 이용하신 것 같아요. 나도 저 기자님들을 다 북한에서 알았으면 저 오는 거 좀 알리고 저도 잡혀도 죽진 않았어. 어떻게 헤어져 내려오는 거. 그래 날마다 기자들이 쫙 찌는 거야. 다다다다다 하면서. 직접 하지 뭐 고프로 달고 라이브로. 저런 씨 미리 얘기해줬으면 내가 배 빌려서 거기 나가 있어. 그렇죠. 그러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정말 한참도 알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더 이상 학교 측에서도 이 사건을 넉넉히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 관계자들이 비상대책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일단 학교에서는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하자. 그래서 상황을 알리고 한국 대사관의 지시를 기다리자 이렇게 결정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대사관에 일단 지침을 기다리면서 이분들은 어떡합니까? 뭐 나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그 탈북민들 중에 뭐 노인들과 어린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인도주의적인 이유에서 목숨을 걸고 탈북한 이들 보고 나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학교 측에서 되도록이면 어떻게 시간을 끌면서라도 일단은 이분들을 갖다 보호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교장실이 너무 좁으니까 거처만 옮기자. 옆에 큰 강당이 있으니까 강당으로 좀 가시라고. 근데 그 브로커가 이런 말 했잖아요. 절대로 교장실 바깥에 나가지 말라고. 그 교장실 바깥에 나가면 죽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북한으로 가기 싫다. 그랬더니 이제 학교 측에서 설득을 한 거죠. 우리 학교 측도 북한으로 안 보내겠다. 믿어달라. 그래서 탈북민 여러분들도 그럼 학교 측을 한번 믿어보자 해서 강당으로 옮겼는데 그때 생각이 그래 여기서 하루 이틀 정도만 지나면 우리가 한국행이 성사되겠지 했는데 웬걸? 일주일을 쓰다면서요. 와, 아니 강당에서만? 강당에서만. 일주일 동안 강당에서 아무데도 못 나가고 그냥 생활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장한 중국 공안들이 철수하지 않았으니까요. 중국 공안들이 철수하지 않았으니까요. 아직도 있어요. 중국 공안들도 계속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 근방에? 예, 그러니까 아마 그때 상황을 좀 들어보면 여차하면 잡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맞는 거죠. 하지만 당시 이제 국제학교 측도 이제 우리나라 국제학교 측이었고 영사관과 협의 중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체포당하게 둘 수는 없다라는 원칙을 딱 세운 상황이어서 강당 생활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식사나 숙식은 이제 강당에서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제공이 됐는데 이게 먹고 자는 것까지는 강당에서 그렇다 쳐도 화장실 용변 문제까지 강당에서 해결했어야 했다고 합니다. 화장실이 없었어요? 아니요, 있었는데 사진 보니까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네, 저렇게 남자 여자 그냥 뒤엉켜서 아이고. 저렇게 자고 화장실을 가려면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밖으로 나가요. 근데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문 앞에 공안이 서 있었어요. 2명이. 서 있으니까 그 큰 이런 통 같은 게 있었어요. 양동이 같은 거? 예, 그거를 구석에 놓고 각자 남자든 여자든 같이 이제 한 사람 보면은 한 사람 이렇게 망 봐주고 옷이나 뭐 사람 이렇게 봐주고 그리고 진짜요? 또 눈치껏 저 사람이 볼일 보는구나 하면 눈치껏 안 봐주고 예, 그렇게 있었어요. 저기 너무 진지한 얘기인데 저희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 양동이 이렇게 채워지면 누가 치웠어요? 선생님들이 치웠어요. 아유 받아갔어요. 밖으로 나갈 수 미안하기도 없으니까. 하고 그랬겠다. 예, 그래서 그 다른 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한 6시간씩 이렇게 참았다가 맞아요. 정말 너무 배 아프면은
하면. 이제 미안하니까. 보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그 안에서 큰 거는 하면은 또 눈치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안 했어요. 또 많이 참고. 아유. 예, 그래서 그렇게 돼. 적당히 먹고 또 참고. 안 먹고. 적당히 먹고. 우리가 용병까지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해결해야 되는 이런 수치심보다 더 공포스러운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북송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들. 학교 내에서 이 29명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금 버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일단은 북송이 될지 한국행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공안은 밖에 있지 이러니까 저희도 그 나름대로 그 안에서 우리가 만약에 북송이 당한다 이럴 바에는 도망치든가 뭐 심지어 면도칼이나 약, 쥐약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밖에 이렇게 내다봤어요. 창문을 항상 내다보면은 요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되겠구나 해서 아저씨들 남자분들이 창문도 이렇게 막 다 만져봐요. 뜯어질 수 있는지 힘으로. 그리고 뛰면은 이쪽 방향으로 떼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 안에서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이제는 어쩔 수 없다. 각자 살 길을 찾아서 도망치자. 이런 계획까지 세웠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3일만 지나도 이게 잘못됐구나 불안감이 더 클 거라고. 그럼요. 희망이 아니라 그때 그 안에서는 전부 다 예민해가지고 그럼요. 누가 건들면은 터질 것 같은. 근데 건들지를 못했어요 서로. 그리고 누가 진짜 꼴배기 싫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그 와중에도. 없을 수가 없어요. 29명. 그래도 싸우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우리 여기 안에서 싸우면 또 밖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순간만큼 꼴배기 싫고 어째도 똘똘 뭉쳐야 된다. 그래서 정말 똘똘 뭉쳤어요. 여기서 분쟁이 생기면 오히려 빌미를 준다. 그때 모두 딱 한마음 한뜻이 됐던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게 여기서 잡혀나가면은 진짜 북송 당하면은 다 총살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어차피 여기서 나가서 잡혀나갈 바에는 진짜 차라리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야, 나는 지약도 못 가져오고 죽고 싶어도 그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든 도망쳐가고 꼭 살아나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마음속으로는 진짜 너무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고 있었고요. 보통 탈북을 할 때 단순 탈북이냐 아니면 한국을 가려다가 틀려요. 잡혔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저희 때는 총살당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정치범 수용소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게 죽음보다 더 공포스럽고 고통스럽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남한행을 하다가 잡히게 되면 가다가 고통스럽게 죽느니 여기서 죽는 게 더 편하고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통 면도칼을 가지고 가고 지약을 갖고 중국에서 말 모르는데 어디서 지약을 사요. 그러니까 바통 챙겨오는데 지약은 먹으면 죽는데 복통을 호소하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말 모르는 나라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내가 죽는 것도 서러운데 막 고통스럽게 죽는 내 자신을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나 죽는 거 편하게 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비상약으로 갖고 있던 저희 집에 그 아편진이 있어요. 아편진 한 덩이를 먹으면 그거는 그냥 자다가 죽어요. 아무리 깨워도 그냥 깨나지 못해요. 그러다가 그냥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약을 저는 챙겨가지고 떠났는데 정말 그 약을 안 먹고 이렇게 무사히 살아서 지금 이만갑 스튜디오에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강당에 있는 사람들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7일째 되는 날 드디어 소식이 들려옵니다. 한국 영사관에서. 미안하지만 당신들을 받아줄 수 없다. 미안하지만 당신들을 받아줄 수 없다. 라는 이야기일까요? 한국 영사관에서. 깜짝이야. 다행히도 한국 영사관에서 나온 소식은 29명 모두 전원 수용을 하겠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결과를 두 사람이 있는데도 지금 너무 절망이었어요. 형 그런 걸로 장난하는 거 아니야. 미안해. 좋은 결과니까. 손에 땀 났어요. 진짜. 좋은 결과니까. 어쨌든 전원 수용을 하겠다라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서로 얼싸안고만 울었다는데 기분이 어땠나요? 그때는 사실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고 됐다. 저희한테는 그 하루하루가 너무 피말랐는데 간다고 했을 때 정말 너무 펑펑 울었어요. 끌어안고. 진짜 하늘 날죠. 정말 진짜 그때 너무 좋았죠. 저는 막 지금 여기 강당에 있는데 지금 이미 한국 땅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그래가지고 막 눈물 나가지고 펑펑 울면서 그냥 만세를 막 엄청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너무 다행이라고. 네, 마음은 이미 한국 땅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면 해피엔딩으로 아름다운 동화책의 이제 마지막 장을 덮을 수가 있는데 과연 이야기가 이렇게 끝날 것인가. 자, 유미 씨와 채원 씨 영사관으로 간 후에 한국행 비행기 바로
오르시게 됩니까? 아쉽지만 그렇게 바로 비행기에 오를 수는 없었습니다. 아쉽지만 그렇게 바로 비행기에 오를 수는 없었습니다. 영사관 분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래서 영사관 건물 안에 들어왔어요. 됐다, 다행이다. 아, 내일 갈래나? 내일 모레 한국 갈래나? 그런데 웬일, 이미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보호하고 있었던 영사관 내에 탈북민 인원이 130명 나왔습니다. 이 숫자는 기준 인원을 3배 이상 초과한 인원이 앞에 130분이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을 영사관 안 해요? 영사관 안 해. 왜냐면 당시에 아까 우리가 쭉 얘기했잖아요. 2004년도에는 집단 탈북이 많았어요. 그분들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다 대한민국 영사관으로 갔던 거예요. 이미 있다고요? 130명? 이미 130명 있다고. 이 정도면 영사관이라 숙박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때 우리 대사관이나 영사부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무슨 숙박업 하는 데 같았어요. 이게 안에 너무 차면은 밖에 교민집에 또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 위해 가지고 뭐 교민사회에서 뭐 김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밥 지어 가지고 나르고 막 이럴 정도로 대사관 직원들이 막 했는데 이게 중국 베이징만 이랬던 게 아니에요. 동남아 각국에 뭐 베트남, 라오스 이런 쪽에 다 난민 수용소도 미어 터지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다시 이 29명이 들어가니까 이분들이 이제 영사부가 문을 닫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영사 업무를 도저히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는. 그때 이제 한중간에 오가는 사람들 많고 이제 중국 사람들이 조선족 포함해서 베이징 영사부 와가지고 지금 한국 가는 비자 타려고 막 줄을 서 있었는데 이게 막 며칠 동안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맞네요. 네. 이게 지금 앞에 갔더니 우리만 있는 줄 알았어요. 앞에 막 130명이래. 이거 어떻게 해요, 지금? 깜깜했어요. 그때는 야 들어가면서 조금 있다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야, 나 3개월 됐다. 언제 들어왔습니까? 어이구야. 6개월 됐다. 그런데다가 뒤에 한 3개월 된 분들은 또 들어가면 텃세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인지. 기회가 또 죽는 거예요, 거기서. 엄청 신나게 갔는데 3개월 되고 6개월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저희는 언제 보내주지? 네, 계속 그것만 생각해요. 어디서 자는 거예요, 지금? 거기 영사관에 강당이 있어요, 거기도. 또 강당이요? 예. 단체로 여자들만 있고 그리고 방이 있어요. 그 직원들 숙소 같은데 침대도 있고 이런 데가 있어요. 거기는 가족들. 그리고 남자분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작아서 또 침대방은 남자분들을 따로. 네. 근데 제일 급했던 게 화장실이 남자 한 칸을 쓰고 여자가 한 칸을 썼었어요. 정말 화장실 가려면 대기표를 뽑았었어요. 몇십 명이 화장실을 가니. 예, 맞아요. 거기서 한번 변비가 걸리면 걔는 그저 미운애로 낙인 찍히는 거예요. 사상투쟁이 걸리면 안 돼요. 정말 들어갔을 때는 너무 삐좁아가지고 좁았어요. 그 사람이 저기까지 가니까 거의 한 170명, 그 후로도 또 들어오고 했어요. 또 들어와. 나가지는 않고 들어오고 했으니까 170명, 180명 이렇게 됐었어요. 아니, 나중에 서서 자는 거 아니에요? 거의 딱 이렇게 붙어서 자고. 그지?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가는 그 복도가 있어요. 거기까지 이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고 그래서. 그 시간이 계속 길어지잖아요. 네. 갑갑하지 않습니까? 깝깝하지 않죠. 국제학교에 있을 때는 TV도 없었는데 영사관에 들어가니까 크다란 텔레비 딱 네, 스크린. 가요 무대를 보지 전국 노래자랑을 보지 아침마당을 보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한두 달은 그 TV를 보는 그 재미에 다 같이? 다 같이 그냥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냥 거기만 계속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누가 채널을 돌릴 수도 없어요. 떠들면 안 되는 거예요? 떠들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면은 또 오락회라는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끼리 또 춤추고 놀고 또 그랬어요. 오락회죠. 네, 근데 이것도 좋은 것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루하더라고요. 그때 6시내 고향 같은 거 보면 농촌 나오잖아요. 네. 어촌 나오고. 그럼 진짜 다들 수근수근 하겠는데요? 예, 너무 좋았죠. 그게 우리 북한 농촌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여기는 다 아스팔트 도로는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논밭 사이도 다 길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맞아요. 거기는 농촌이라고 하면 큰 길도 다 흙길이에요. 비 오면 막 이까지 다 진탕이 묻고 막 그러는데 와 저기는 저렇게 못 살고 걸 먹고 굶주린다는데 저렇게 잘하지?
그래가지고 너무 그리고 저는 거기서 드라마 볼 때 한국 드라마 보면은 아파트보다는 다 이렇게 전원주택이 나오고 남자분들은 이렇게 넥타이에 가방 딱 들고 이렇게 출퇴근을 하고 또 다 이렇게 잘생겼더라고요. 어쨌든 야 한국은 야 진짜 너무 멋있구나. 그래서 저는 한국 가면 정말 그렇게 멋있게 살 줄 알았어요. 야, 이거 영사관에서 와서 있지만 이것도 갑갑한 일입니다. 불안한 안 끝나요. 쉽지 않아. 유미 씨와 채원 씨가 그래도 이 긍정적인 두 분이 몇 개월간은 정말 그래 우리한테 기회가 올 거야라고 잘 참고 지냈는데 그렇게 벌써 6개월이 후루룩 지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당시 탈북민들 사이에서 우리 이러다 한국 못 가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기관자들이 있거든요. 그럼요. 왜냐면 당시 뭐 빠르면 보름에 한 번 꼴 아니면 늦으면 뭐 석 달에 한 번씩 그때마다 한 2명, 3명 좀 찔끔찔끔씩 한국으로 송환이 되던 상황이었으니까 6개월이 지났는데 앞에 130명 중에서 얼마 안 준 거예요. 그런데다가 거기에다가 야 한중 관계가 이제 안 좋아진다더라. 그러면 아예 송환길이 막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소문까지 당시에 영사관 안에 있었던 탈북민들 사이에 돌았던 거죠. 아니 그 당시에 그러면은 한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았나요? 2004년도에 의외로 한국과 중국 간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요? 일단은 그 이름도 악명 높은 동북공정이 시작합니다. 동북공정. 동북공정. 동북공정이 간단하게 뭐냐면은 이게 땅의 역사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땅 안에 있는 모든 역사는 다 우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주 지역에 있었던 고구려, 그다음에 고조선, 발해 싹 다 중국 역사다. 기억납니다. 광개토 대왕도 그때 중국인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2004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저도 광개토 대왕비를 자주 갔었는데 쉽게 갔었어요. 그 집안에 있는 광개토 대왕비. 네. 근데 2004년도부터는 조선족 공안이 붙어요. 왜? 무슨 말 하는지 들으려고.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 고구려 것이다고 하면 뭐라고 해요. 수업이나 이런 거. 그리고 사진도 못 찍어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고구려는 중화 민족의 국가고 이 광개토 대왕비는 중화 민족이 세운 비석이다. 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나라와 관계가 좋을 리가 없지요. 이때 사실 민간 차원에서도 굉장히 학계에서 반발을 많이 하고 그래서 사실 외교 문제가 됐던 조선족 가이더들이 그때 우리한테 그런 걸 하면은 중국 공안이 붙어 있다 그 얘기를 들으면 관광 가이더 자격을 취소했어요. 맞아. 세게 했었네. 그렇죠. 그래서 그 동북공정을 두고서 한중 간의 갈등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면 이게 왜? 한중 관계 안 좋으니까 중국이 송환을 찔끔찔끔 허용한 거예요. 그나마도 노인분들이나 임산부, 어린 아이가 있는 가정 아니면 좀 몸이 아픈 분들을 우선순위로 계속 앞에 이제 송환기가 있을 때마다 보내고 젊은 분들은 자꾸 순번이 뒤로. 그렇게 하염없는 기다림 속에서 순번이 계속 밀리고 몇 개월이 더 흐르자 이제 아무래도 그때 이 탈북민들이 극도의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 채원 씨와 유미 씨가 극단적인 방법을 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단식 투쟁. 아니 근데 두 사람은 어쩌다 이 단식 투쟁 같은 방법까지 쓰게 된 건가요? 사실은 제가 그 단식 투쟁을 시작하게 된 제가 원조예요. 제가 네. 왜요? 왜냐면요. 어떻게? 그때 당시에 6개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람들이 막 다 지쳐가지고 엄청 싸우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누가 한마디 하면 싸우고 나중에는 공부하던 애들이 막 책을 막 쭉쭉 찢어요. 네, 초점이 풀려갖고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1년 거의 지나니까 막 피부병이 생기고 계속 이렇게 불빛 아래서 계속 있잖아요. 햇빛 못 보고 그러니까 피부병 생기고 앉아서 먹고 사니까 막 뱃살 나오고 사람 여자들은 막 운동 부족해.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게 표정이 진짜 많이 이게 처음에 들어왔던 밝은 표정이 아니고 막 다 일그러진 표정인 거예요. 서로 싸우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루는 TV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데는 막 데모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뭐 넣어서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도 저렇게 해갖고 누구 한 사람이 나서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힘들다는 걸 표현하면 누군가 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며칠 동안 했어요. 제가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과를 4분의 1을 쪼개갖고 사과 한 쪽에다가 물 한 컵씩 막 마시고 한 끼에 이렇게 먹고 버틴 거예요. 아무것도 안 먹고. 근데 그래도
한 사나흘 되니까 진짜 힘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단식을 했는데 주변에 동생들이랑 언니들이랑 약간 진짜 하네? 하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도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한 일주일 정도 거의 지나가서 8일 정도 됐는데 급식 가져왔다 수거해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아마 영사관 측에다가 얘기한 것 같아요. 하루에 밥 안 먹은 도시락들이 그냥 나가는데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봐 달라. 해가지고 영사관에서 저 불렀어요. 저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영사님이 총 이렇게 불러가지고 물어보길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 안 보내주냐? 우리 지금 1년 다 됐는데 여기서 죽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 우리는 더 이상 너 힘들다 어떻게 하냐 하니까 그분도 들어보고 나서 알겠다고 일단은 들어가 계시라고. 자, 이제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했어요. 배고픈 게 너무 싫어서 탈북을 한 사람들이 밥을 굶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이게 효과를 봅니까? 효과를 보죠. 당시 이제 그 주중 대한민국 총영사가 이제 미국에 출장을 가 있던 상태였는데 네. 이 소식을 들어요. 지금 탈북민들이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중국으로 건너옵니다. 이게요, 총영사는 외국에 있는 자국민을 케어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총영사가 이 소식을 듣고 다시 중국으로 건너왔다는 것은 탈북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각하고 케어하기 시작했다. 이 점이니까. 그런데 딱 오셨는데 저희가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형편이 지금 국제사회가 너무 안 좋고 해가지고 못 보내드려서 너무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막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막 눈물이 나고 막 어머 진짜 한국 사람들은 역시 이거 북한 같으면은 어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사과를 하니 그렇지. 상상도 못하지. 상상도 못하죠 이거. 이거는 근데 밥 먹여줬으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왜 다시 먹냐고. 밥 먹지 말라. 네 한마디 잘못 이렇게 말했다가 두드려 맞죠. 근데 토닥거려졌어요. 네 죄송하다고 막 머리 숙여 사과하면서 막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내드리겠다고 하면서 걱정 말고 기다리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너무 막 와닿아가지고 막 가슴이 따뜻하고 막 너무 막 눈물이 막 나는 거 감격의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버이 사랑을 느꼈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총영사관님이 진짜 실제로 다녀가시고 분위기가 되게 그 화기애애해졌대. 다 기분이 좋았어요. 그 전까지는 불안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영사님이 오시고 나니까 정말 되게 마음이 안심이 됐어요.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 달라졌죠. 야, 막 북한에서 김일성이 딱 나타나가지고 장군님 나온 거야? 안심하시오. 이렇게 하는 느낌 있잖아요. 어버이 사랑해. 어버이 내가 너희들을 품어줄게. 막 이런 느낌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죠. 갑자기 나는 관대하다. 네. 자, 이게 지금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이 주인공이 시작을 했고 몇 명이 동참을 했고 이거를 알리게 되고 총영사까지 뜨게 됩니다. 지금 약간 중국과의 관계는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진전이 되느냐. 탈북자분들이 단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조금만 우리가 살을 보태는 거예요.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다. 만약에 북한에서 굶어 죽는 것이 두려워 필사적으로 탈북한 사람이 중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서 송환을 대기하다가 중국 당국이 막아서 중국 땅에서 굶어 죽었으면 이들의 책임은 중국 정부에게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물론 죽을 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약간 독한 다이어트 정도. 사과는 먹었어.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마음이잖아요. 절박함. 그 우리 정부의 어떤 이 간절한 중국과의 협상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영사관에 입성한 지 13개월 만에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됩니다. 한국으로 가는 그 비행기 처음 딱 탔을 때 그때 기분이 좀 어땠어요? 영사관에서 그런 날에서 야 이번에는 우리가 나가는 차례다 이런 해야 할 때는 일주일 전부터 설레어 있어. 내가 쓰던 뭐 작은 것도 서로 나눠 너 이거 종이도 한국 간다 쓰고 있어요. 설레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간다 이러면서 그 설레임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규칙상 그 막 이런 거를 말씀해 주세요. 팀에서 우리 여기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 그리고 튀는 행동하지 마라. 그 영사관 안에서는 너무 설레어 있다가 딱 버스 타러 가고 비행장에 갈 때는 긴장해가지고. 네, 그래서 뭐를 즐길 새가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아무리 한국으로 우리 간다 확정이 돼도 긴장해서 항상 있었고 비행기 안에 들어가니까 저는 비행기가 이렇게 다 보일 줄 알았는데 안 보이지.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오세요, 저쪽으로 가고 오세요, 가세요 하고 가다 보니까 앉으세요 해서 앉았는데 좌석이 버스 좌석 같더라고요. 맞아. 비행기래요. 그래서 야 이게 비행기구나. 그래서 옆을 봤는데 창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거 보니까 우리 비행기 탔다야. 야 이제 됐다. 그래도 이제 북한 말투로 내면 아야 된다제. 그래 조용히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비행기 안에서도 조용히 있다가 왔어요. 그게 2005년 11월 24일 세상에. 마닐라를 거쳐서 대한민국으로 무사히 입국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네.